특검은 김건희 씨가 선물을 받고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주는 공모 관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아내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비롯된 의혹들로 상당수는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받은 걸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귀금속 투수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로저 비비에 예, 그런 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청탁 자체가 없었고 대통령과 인사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섭외 같은 건 없었죠. 여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고요.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고. 예. 하지만 김건희 씨에게 선물이 오간 뒤 공직 임명이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2022년 4월 근거보기 선물 이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됐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순방 장신구 선물이 전달된 뒤엔 서희건설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수서에 인수위에서 일하는 큰 사위 자리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공직자 남편이 청탁을 들어주는 공모관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두 사람을 뇌물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면 전직 대통령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이 한국에 진출하는 걸 돕겠다는 취지로 백악관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정황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로비에 앞서서 쿠팡이 더 이상 대주주인 일본계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계 흔적을 지운 뒤에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려 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쿠팡의 올해 1, 2분기 로비 보고서입니다. 1분기엔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측을 지배력을 가진 외국 법인으로 신고했지만 백악관 로비 직전인 2분기에는 지분율이 소폭 변동된 틈을 타 아예 더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받지 않는 외국 법인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일본계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는 현재도 지분 17%대로 여전히 1대 주주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차등 의결권 주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구조를 근거로 일본계 영향력을 서류상 해석한 셈입니다. 쿠팡은 그 직후인 3분기부터 백악관 NSC와 의회 등을 상대로 미국의 안보, 국익을 고리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일본계 대주주의 영향력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정리하려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쿠팡의 워싱턴 사무실 앞입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떨어져 있는 이곳을 근거지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일본계 대주주에 대한 선긋기는 미 정치권에 쿠팡이 순수 미국 기업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압박한다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워싱턴 로비 업계에선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최근 한미 FTA 공동회의를 연기한 것도 한국 국회가 청문회에서 쿠팡 측을 몰아붙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란 주장까지 나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동의 연기와 쿠팡의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성장했고 한국 내에선 일본 투자회사가 대주주인 외국 게임을 앞세워 각종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반면 미국에선 일본계 대주주의 흔적을 지우고 순수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JTBC가 정희원 씨와 여성이 나눈 카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정 씨는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함께 장제원 전 의원의 기사를 보내면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의원 조성노화 연구소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미디어의 본격 모습을 비췄습니다. 조성노화 개념을 알렸고 대중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가 쓴 조성노화 시리즈는 잇따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년 만에 58만 명을 넘어섰고 지상파 라디오 진행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엔 서울시 건강총괄관에도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저성노화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정 대표, 최근 한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입니다. 정 대표는 A씨가 일방적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대표가 평소 A씨에게 성적 욕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둘이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인 올해 초 나눴던 문자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월 정 대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결박, 주인 등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특정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정신이 몽롱하다는 등 표현이 이어집니다. 정 대표가 직접 썼다는 소설 내용인데 주인공 이름은 정의원 본인과 A씨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다. 오늘 안에 완성할 것 같다고 한 정 대표. 이 소설을 역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 뒤 정 대표가 보낸 또 다른 문자입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물품을 주문했으니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고도 요청합니다. 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비췄고 자살을 암시하는 등 압박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정 대표가 보낸 문자에는 비슷한 대목이 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JTBC의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단독 보도 링크를 보냅니다. 그런 뒤 자신은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장 전 의원 사망 기사를 보냅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평소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폭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암시해왔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여성에게 보낸 소설은 정의원 씨가 아닌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속노와 전도사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거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된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란 야당의 비판도 나왔지만 즉흥 질문과 제안, 답변자들을 향한 질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다음 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비공개 업무 보고를 제외하고 엿새 동안 약 28시간이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질책을 하기도 했고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투명한 보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일부 사안은 공개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건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업무 보고가 보여주기식 공개 조롱의 예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는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지요.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생중계는 늘 CCTV를 켜놓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